자, 오늘 형용사부사, 그 다음에 대명사 파트 두 개를 마지막으로 오늘 특강 마무리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형용사부사 파트에서도 사실 여러분들이 출제 빈도율 앞에 충분히 나와 있지만 예전에는 이 형용사부사 문제가 출제 빈도율이 3위 정도가 됐을 때가 있었어요. 되게 많아. 1위 수일치, 2위가 보통 what that, 3위가 이제 형용사부사로 나올 만큼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의 어법 포인트 중에서 거의 메인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아니란 얘기는 또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고, 이따 대명사도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 많이, 무슨 얘기 할까 얘기 많이 생각 드시겠지만, 이따가 대명사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출제가. 그래서 오늘 핵심 거 두 개 체크하면서 선생님이 간단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형용사 부사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동일 속성을 아셔야 돼. 그게 첫 번째 뭡니까? 이 둘은 수식어라는 거, 이 수식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수식어라는 공통분모 아래 수식하는 대상이 서로 다를 뿐이야. 형용사는 무슨 역할? 명사 수식의 역할을 담당하는 친구고, 얘는 이제 아시다시피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다양한. 그러면 수식을 한다라는 건 뭐라고 해서 수식하는 대상의 앞자리와 뒷자리에 매김할 수 있는 게 수식어 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 수식하는 대상을 누가 어디에서 꾸며주느냐, 그게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명사 앞자리나 뒷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형용사 자리라고 하고요. 형용사 앞뒤자리, 부사가 또 부사를 꾸며줍니다. 부사 앞뒤자리, 동사 앞뒤자리, 역시나 문장 앞뒤자리. 이 모든 자리를 일컬어 이제 우리가 부사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사 자리는 보통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수식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고요. 참고로 선생님이 이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이제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수능까지. 그래서 방금 쌤이 화요일 날은 제일 먼저 출근해서 내가 그 해설 강의를 찍거든요. 뭐 대신하루랑 수학학원이 어디였더라? 수학학원 하나랑 영어학원, 우리 세 학원이 연합을 해서 모의고사를 지금 학원 연합으로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쌤이 영어 해설 강의를 고3 걸 맡아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어법 문제 고3 출제 3번 보기가 부사, 수식 대상 누구냐? growing이라는 동사구를 꾸며주는 부사, 수식어로서 오늘 또 어법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출제 빈도율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꾸며주느냐,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되는 게 이제 어떤 대상을 수식해 주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매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형용사만 가지고 있는 특징을 형용사 자리, 부사 자리에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야. 뭐냐면 보어거든요. 보어. 우리가 보어는 보통 어느 자리에 있죠? 보어. 몇 형식 몇 형식? 보어가 있는 문장 형식 다 대볼래? 2형식과 5형식에 있어요. 그렇죠? 그게 보어야. 보어. 우리가 2형식 하면은 주어, 2형식 동사 뒤에 보어. 특히나 5형식 동사는 원체 많기 때문에 2형식 동사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아마 쌤이랑 같이 그 5대 원칙 옛날 어법 특강 하셨던 친구들은 혹시 비다, 비컴다, 겟다, 그로다, 고다, 킵다, 리메인다, 스테이다, 룩다, 심다, 어피어다, 스멜다, 테이스다, 사운다, 필다, 프루브, 턴아웃 해서 17개 동사, 물론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17개 동사를 쌤이 언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만 잠깐 정리를 해볼게. 보통 우리가 2형식 동사 뒤에는 이제 형용사나 명사와 같은 보어가 나온다라고 배웁니다. 근데 이 자리에 해석 자체가 뭐뭐 하게라고 해석을 해서 야, 나 이 자리 형용사 말고 부사 나오는 거 괜찮지 않아? 하고 너네들한테 꼬드기는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럴 땐 여러분들이 2형식 동사구나 라는 걸 판단하시고 2형식 뒤에는 부사가 나올 수 없지. 보어가 형용사로서 나와야지. 그래서 부사는 될 수 없어. 그래서 2형식 동사를 판단해서 부사가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어디에다 쓰이는지는 먼저 동사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형식 동사로는 비동사 계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did다,
become다, get다, grow다, go다 해서 이 5개의 동사를 비동사 계열 동사라고 말씀드리고요. be, become, get, grow, go입니다. 그 다음에 keep다, remain다, stay다. 이거 유지동사라고 하죠. 선생님이 자꾸 동사 뒤에다 다다다다 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잠깐 설명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기 번외적으로 좀 써볼게. 선생님이 지금 he grew wet이라고 이제 문장을 써봤어요. he grew wet 이렇게 썼거든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he grew wet이래. grew는 grow의 과거형입니다. 그렇죠? 앞서 일단 비동사 계열에 저 친구가 있다라고 힌트를 내가 줬어. 그럼 얘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걸 성장했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해석이 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는 성장했다. 이거 무슨 뜻이야? 젖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젖으면서 좀 이상해져.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이상해지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가자 이거야. 주어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동사를 보시고 그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라고 판단되시면 그러면 얘 무슨 처리하자? 다 처리하자. 다 처리하자. 오케이? 다. 그는 젖었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성장했다라고 해석하시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이 비동사 계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거야. get도 그렇고 grow도 그렇고 go도 그렇고 이제부터는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 다 처리하시면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d다, become다, get다, grow다, go다. 그래서 쌤이 다다다다 거리는 거야. 얘네들 뒤엔 뭐 나와야 된다? 형용사 나와야 된다. 부사 나오면 안 된다. 이 생각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keep다, remain다, stay다. 그 다음에 look다, seem다, appear다. look, seem, appear. 뭐뭐처럼 보이다 라고 이제 다 보호 취하는 동사들이죠. 뭐뭐처럼 보이다. 글씨 좀 조그맣죠. 그렇죠? look다, seem다, appear다. 그 다음에 감각동사라고 하죠. smell다, taste다, sound다, feel다. 감각동사라고 하죠. smell, taste, sound, feel. 그 다음 마지막 prove, turn out. prove랑 turn out. 입증하다, 판명되다라는 뜻이야. turn out은 뭐뭐 하다고, 뭐뭐라고 판명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형식 동사 친구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이제부터 어떤 문제의 패턴으로서 문제가 나오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how, 주어, 동사 나오게 되면 의주동이라고 해서 이게 명사절의 역할이죠. 그죠? 의문사절은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우리 지난 시간 접속사 시간, 관계대명사 시간에 배웠어요.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이라는 의미로서 명사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어떻게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간혹 가다가 how 뒤에 형용사랑 부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때 이 how는 어떻게가 아니라 뭘로 해석이 되냐면 얼마나라고 해석이 되셔야 돼요. 얼마나. 알겠어? 얼마나 주어가 형용사한지, 얼마나 주어가 부사하게 동사하는지 이런 의미야. 그러면 이 자리에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부사도 올 수 있다는 건 얘들아 누가 결정을 해야 되냐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 이 자리에 형부 물어놓고 여러분 선택형 문제 잘 안 나와요. 이 자리에 형용사에 밑줄 쳐놓거나 부사에 밑줄 쳐놓고 맞아 틀려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면 걔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가 누구여야 하냐면 뒤에 있는 이 동사이어야 해. 오케이? 그래서 이 동사가 비다, 비컴다, 겠다, 그러다, 고다 이 형식 동사면 정답 형용사가 되는 거고 그 외에 일반 동사가 나오게 되면 정답 부사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부 문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형식의 동사의 속성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도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야. 얘만 그러냐? 아니 안 그래. 누구도 그러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 우리 더비교급 주어동사 하잖아. 더비교급 주어동사, 더비교급 주어동사 이런 표현 있죠. 비교급은 누구 가지고 만드는 거야 얘들아? 형용사의 원형과 부사의 원형을 가지고 비교급을 만드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부사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결정하는 건 누구여야 하겠어? 당연히 이 어순상 뒤에 있는 이 동사이어야 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 동사가 역시 이 형식 동사면 정답 형용사. 보호가 나와야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부사. 그 외에 이 형식 동사 외에 일반 동사가 나온다? 그럼 정답
부사로 체크가 되셔야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치? 단 여러분들이 요 이형식 동사 개념을 좀 웬만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 그치?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웬만큼 다 정리해서 써놓은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조금씩만 암기해 놓으시면 형부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더할 나위가 없이 쉽게 풀릴 겁니다. 이런 패턴들이 지금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 때 가면 이런 것도 배운다, 얘들아. 봐봐. 이런 경우도 나오거든. 이제 좀 복잡해진다. 지금 니네가 as 보시니까 as에서 보시니까 만큼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이 자리 무슨 자리니? 문장 앞자리니까 부사 자리지. 부사 자리에 요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as 형부 주어 동사 아니면 형부 as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as 형부 as 주어 동사나 그냥 형부 as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가 뭐뭐 할지라도 라는 양보의 의미를 갖게 돼. 그래서 주어가 형용사일지라도 주어가 부사하게 동사일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자, 여기에서도 형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당연히 누구여야 되겠어? 그 절 안에 있는 이 동사가 이형식 동사인지 그 외의 동사인지를 결정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요거 말고도 이따가 쌤이랑 같이 문제 풀면서 많이 보시게 될 거거든요. 문장 속에서 보시게 될 거니까 그걸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고등학교 수준 내에서 형용사 부사 문제는 어떤 수준으로 나오느냐? 첫째, 어떤 대상을 수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 첫 번째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저 문장 구조의 자리에 이형식 동사나 혹은 나중에 오형식 동사 우리 이미 했었어 오형식 동사도. 근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더 자세하게 많이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형식이나 오형식 자리 그러니까 주격 보호 자리인지 목적격 보호 자리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시면 누굴 보고 서셔야 돼? 동사를 보고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다. 됐습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따 문제 풀면서 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요걸 베이스로 해서요. 거기 80번부터 84번이 첫 페이지죠? 그렇죠? 그거 5문제 쌤이 2분 드릴 테니까 틀리면 틀렸다고 맞으면 맞았다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분 동안 한번 볼게요. 준비 시작. 다 하셨나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장 구조가 어떠셨어요? 꽤나 어렵죠? 이거 고1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보실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5년 전 문장입니다. 5년 전 문장. 알겠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labels on food, 우리 라벨지라고 하죠. 라벨지 들어본 적 있어요? 라벨지, 어른들이 라벨. 라벨은 이제 이름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병, 우리 그 뭐야 그 쌤이 좋아하는 그 파스타 마트에서 파는 파스타 병 안에 들 때 그 겉에 프레스코 해가지고 막 광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띠지가 붙어 있잖아. 그치? 라벨지라고 하죠, 그거. 음식에 붙어 있는 라벨이 like. 얘들아, 너네한테 물어볼게. like 뭐니? like 품사가 뭐죠? 좋아하다야? 비동사 다음 좋아하다는 올 수 없어요. 제 뭡니까? 전치사입니다. 그쵸? 여기 한번 볼게. 고개 들어봐. 자, 우리 비동사 다음에 여러분들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할 때도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랑 명사만 와야 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보어가 와줘야 돼 라고 얘기할 때는 그 비동사가 이형식 동사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주어는 형용사 하다, 주어는 명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집중이 15분밖에 안 돼. 벌써 졸고 있어. 자, 여기 봐봐. 자, 이형식 동사 형명 보어가 나오게 되면 우리 하다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죠, 보통. 근데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그럼 니네 한번 얘기해 볼래? He is in the building 했을 때, he is in the building 했을 때 뭐라고 해석해? 그는 그 건물 안에 있다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야. 그때는 전명구가 올 때는 보통 일형식 동사라고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얘 자체도 일형식의 완전한 구조의 문장입니다. 얘도.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다시 넘어가서 그러면 라벨지는 alike 같다야, 같다. 뭐뭐과 같은이라는 전치사 like잖아. 그치? 그래서 tables of content found in the books. 책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어떤 목차들과 같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우리도 책 처음에 보기 전에 이 책이 뭘로 구성되어 있나 이렇게 한번 보듯이 그 음식의 라벨지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제 맞게 쓰인 겁니다. 비동사 뒤에 like 전치사 오는 거 틀린 거 없습니다. 주어는 뒤에 있는 like 명사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1번 문장 해석 어떻게 하셨냐? 이거 even stronger. 니네가 말해봐. even stronger, stronger 품사가 뭐야? 형용사야. 그지? 문장은 명동, 명령으로인데 그 첫 시작이 형용사로 시작했다? 그럼 이 문장은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이 아니라는 걸 판단해 주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릴게. 봐봐. 우리가 흔히 이형식 구조의 동사 문장 구조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보어라는 친구가 문장 앞으로 뛰쳐나가잖아? 형용사로서? 그러면 주어 동사가 뭐 돼? 도치돼. 도치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야. 오케이? 아, 문장에 보어가 뛰쳐나갔다? 그러면 내가 이게 보어가 뛰쳐나가는지에 대한 인지가 안 서잖아. 그럼 뭘로 판단해야 돼? 아, 문장의 시작이 형용사야? 그럼 이건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니다. 왜? 문장은 명동,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 문장 형용사로 시작하니까 좀 이상하네. especially when절은 부사절로서 이 안에 삽입된 것이겠고 특히나 우리가 어렸을 때 훨씬 더 강력합니다. 뭐가요? 우리의 친구들이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이 문장 뭐 된 거야? 도치된 문장이라는 거.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또 나온 김에 우리 비교급 앞에 even 붙게 되면 우리 뭘로 해석하죠? 비교급 강조로서 훨씬이라고 해석을 하죠. 5개 읊어봐. 혹시 5개 막 even, a lot, much 이러시는 친구들 있지? 그지? 요거 5개 언젠가 까먹을 수 있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좀 약간 운율을 넣어가지고 much, still, far, even, a lot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두세요. 자, 비교급 강조. 비교급 앞에만 쓸 수 있는 5개 따라해 봅시다. much, still, far, even, a lot. 시작. much, still, far, even, a lot. 괜찮아. 잠게. 소리 내도 괜찮아. much, still, far, even, a lot. 소리 내서 시작. much, still, far, even, a lot. 아주 잘하셨어요. 그지? 나만 잘했어요. 자, 어쨌든 비교급 강조로서 뜻은 뭐라고? 훨씬이란 뜻이야. 알겠어?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 자, 82번 별표 쳐둡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형식 동사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얘를 별표 치라는 얘기가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 어순이 정말 많이 나올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뭐 또 펼쳐서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 순간만큼은 이 문장 잘 좀 챙겨두세요. 뭐냐면 여기 잘 봐. 주어 다음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가목적어, 진목적어 배울 때 원래 make 뒤에 투부정사 대절의 목적어를 취하고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를 취할 수가 없어서 투부정사 대절의 목적어를 쓴 애가 뒤로 빠지고 그 자리를 가목적어 is로 채우고 진목적어는 투부정사 대절이 뒤에 있다. 이거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 이거 대학에서 한번 끄적이는 이야기야. 근데 이걸 고등학교 때 얘기하는 꼬라지 자체가 정말 꼴배기 싫은 내용이야. 원리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어순만 잘 여러분들이 매김하시면 돼. 뭐 목적어를 뒤로 빼서 그 자리에 가목적어를 채우고 뭐 목적격 보호 뒤에 진목적어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외워두세요, 먼저. 선생님은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거든. make it, 혁명, 투부정사 대절. 이렇게만 갑시다. 투부정사나 혹은 대절. 이렇게만 갈게요. 자, 다시 make it, 혁명, 투부정사 대절. 이렇게 갑니다. 자,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어법 포인트에서 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 하나 가지고 진짜 지지고 볶고 삶고 튀기고 다 할 수 있어. 한번 볼게. 먼저 이 자리에다가 versus 야, 나 여기에 댐 넣으면 어때? 이런 문제 꼬시는 문제 많이 나와. 근데 니네가 make it, 혁명, 투부정사 대절이 가목, 진목, 어순이라는 것만 암기하고 계시면 가목적어 it은 복수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댐은 무조건 올 수가 없다. 판단될 수 있겠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자리 무슨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형식은 말씀 안 드렸지만 보어는 뭐가 올 수 없어 얘들아? 부사가 올 수 없거든요. 이따 해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difficult가 어렵게라고 해석이 돼. 형용사로 해석되지 않아. 보통 그런 식이잖아. 보어 자리에다 부사 넣어놓고 야 해석은 뭐뭐 하게 라는 의미가 되니까 부사 아니겠어? 라고 니네한테 꼬드기는 문제야. 근데 어순상 make it 혁명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보어기 때문에 부사 넣을 수 없다. 댐도 올 수 없다. 또 이 자리에다가 요거 애들 진짜 많이 실수해. make 보고 애들이 막 흥분해. 뭐냐면 make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는 원형이 나와야 제맛이지 하고 원형 밑줄 투부정사 밑줄 쳐놓고 맞냐 틀리는지 물어봐. 혹은 밑줄 쳐놓거나 선택형은 요즘 잘 안 나오니까 밑줄형 문제로 많이 나와. 그래서 원형 밑줄 쳐놓고 나 맞지? make잖아. 이렇게 물어봐. 오케이? 안 되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원형의 목적격 보호는요. 사역동사일 때 그러는 거야. 여기에서 이미 목적격 보호는 얘야 얘. 얘가 보호야. 그러니까 얘는 보호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정답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가지고 너네들한테 진짜 많이 물어봐. 그래서 이건 그래서 두 가지만 보세요. make it 혁명 투부정사 대절이라는 어순만 좀 잡으시고요. 두 번째 해석하는 방법만 잡으시면 돼. 오케이? 주어는 만듭니다. 형용사에게 명사에게 뭐를 투동사 대절하는 것을 이렇게 가시면 돼. 그대로 가볼게. 봐봐. 사람들은 find 나왔네. 쌤 find도요? 아이 참 make 말고도 MBC, FT가 있어. 누구? B는 뭘까? believe도 돼. consider도 돼. find도 되고 think도 돼. 이 5개 동사가 가목, 진목 동사야. 오케이? 힘들다. 그치? 근데 개념만 여러분들이 확 잡아두시면 어려운 거 없어. 그리고 뭐만 하면 돼? 경험만 많이 쌓으시면 돼. 아시겠어요? 해석해볼게. People find it very difficult. 지금 뭐야? Find it 혁명 투부정사 대절. 이렇게 나온 거야. 투부정사로 나온 거야. 됐어? 그럼 가볼게.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찾다, 알다. 뭐를? 어렵다는 것을,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하는 것이? To correctly identify.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뭐를? Fruit flavored drink. 과일 맛이 나는 음료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니네가 어순상 봤을 때 find it 이 자리 무슨 자리라고?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어렵게라는 의미로서 어렵다라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에 부사 아니야? 라는 문제로 왔는데 부사 안 되고 이 자리 무슨 자리? 혁명 자리, 즉 형용사 자리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 뭐 하면 그 색깔이
is wrong. 잘못되게 된다면. 이 잘못된다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오렌지 맛이 나는 음료인데 초록색의 색을 입히면 우리 보통 초록색 하면 떠오르는 과일 무슨 맛이야? 사과 맛이지, 사과 맛. 그렇게 떠오른다. 뭐 그런 뜻이야. 그래서 시각적인 게 미각적인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런 글의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실제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던 문장이고요. 8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83번 아까 선생님이 예시로 들었던 문장 패턴에 나온 거라는 거 인지하셨어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차이가 있습니다. 뭐와 뭐 사이? 개인들 사이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끝. 경계 컴마. 끝. 컴마 ing. 연관 지으면서 뭐와 능력과 연관 지어. 무슨 능력? 너는 이제 냄새란 뜻이거든. 냄새. 그래서 냄새를 맡는 능력에 연관 지으면서 연관 지어 개인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는 뭐에 따라서 이 자리에 하우절이 지금 보면 의, 주, 동이잖아. 얘 명사야, 명사. 문장 아니야. 명사야. 누구랑 같이? 얘랑 같이 병렬로 이루어지는 또는 뭐라? 냄새, 뭐라는 얼마나라고 해석하셔야죠. 그치? 얼마나 pleasantly. 뭐? 기분 좋게 냄새가, 기분 좋게 보이는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게 무슨 동사라는 거 판단이 되셔? be다, become다, get다, grow다, go다, keep다, remain다, stay다, look다, seem다, appear다. seem 기억나? 아까 썼던 것 중에 seem이 이형식 동사니까 이 자리 무슨 자리? 보어, 형용사 자리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근데 pleasant에 ly 붙여,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니까 ly를 빼주셔야 되겠죠. 요거 이해되시겠어? 이런 패턴이 고1 때 제일 많이 나와.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서술형 쓸 때 말이야. 의주동 쓸 줄 알아야 돼. 알겠어? how만 쓰면 안 돼. 얼마나라고 해석할 때는 뒤에 형용사 부사도 붙여야 돼. 그러니까 서술형 포인트에서도 저거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쓸 줄 아는 능력까지 배양하셔야 돼. 84번. 84번은 increasingly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요거는 자, 악기, 도구들, 이 음악, 악기나 음악이 become more complex, 더 복잡하기 때문에 learning appropriate playing techniques, 기술을 연주하는 것, 그러니까 학습하는 것, 적절한 playing technique, 이 연주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becomes 뭐합니다? relevant, 연관, 점차 연관적입니다. relevant는 연관성 있는 이런 뜻이니까. 자, 그런데 increasingly 여러분들이 좀 흥분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야. become, be다, become다, get다, grow다, go다. be다, become다. become도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보호 취해야 되거든. 근데 봐봐. increasingly 우리 분사에 ly 붙이면 분사의 분사가 형용사잖아. 그치? 형용사에 ly 붙인 꼴이야 얘가. 그래서 우리 얘 부사라고 인지하셔야 돼. 근데 보니까 becomes 뒤에 부사가 나왔네. ly 빼야 되는데, 그치? 이런 생각하신다고. 오케이? 아니. becomes에 본 누구야? relevant고, 이 relevant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누구야? 부사 문제야. 자, 이런 거야,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는 이형식 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ly 붙은 형용사에 ly 붙은 부사가 나왔는데 어때? 틀렸지? 라고 꼬드기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보어 위치의 자리에만 있을 뿐 실제 보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에다가 밑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실제적으로 맞게 쓰인 거지. 보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수식 대상을 물어본 거니까. 그치? 형용사 꾸며줬으니까 부사 맞게 쓰인 겁니다.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이걸 니네가 내신 때 안 배울 수도 있어, 이 포인트를. 아니, 물론 한 문장 한 문장 나올 때마다 야, 이거 부사야. 제 보어는 relevant야. relevant를 꾸며주는 부사기 때문에 becomes 뒤에 와도 괜찮은 거야 라고 수업 시간엔 가르쳐 줄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고 갈 수 있다고. 왜? 중학교 때처럼 어떤 특정 어법 3, 4개를 막 미친 듯이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앞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뤘던 전체적인 단원을 숙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내신 공부를.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막연할 정도로 방대해요, 분량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을 문장마다 차리셔야 돼요. 물론 단원마다 주요 어법들이 있기는 해요. 다 있긴 한데 그거 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장 패턴들을 다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이게 고등학교 어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하나 더 해볼게요. 85부터 88까지거든요. 역시 또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한번 쌤이랑 했던 것처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합시다. 고! 여러분들 이번 주면 다 이제 방학이 끝나시나요? 아, 무슨 요일날 보통 개학인가? 다음 주 월요일?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이번 목요일? 진짜로 골치 아프다. 또 이제 또 학기 시작되면 조금 공부하려 치면 이제 시험 기간이다 뭐다 또 그지? 아마 8월 고등부는 8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한다는데 여러분들도 공지 들은 거 있으세요? 아직 없나? 아마 9월 초나 8월 말. 또 시험도 보니까 추석 연휴가 아주 그냥 뭐 회사원들한테는 선생님한테는 일절 상관없는 그냥 평범한 나날들인데 추석 연휴도 난 잘하면 못 쉴 것 같아. 왜냐면 추석 전주에 끝나는 학교, 시험이 전주에 끝나는 학교가 있고 추석 다음 주에 끝나는 학교, 다음 주에 시작하는 학교가 있어요, 시험이. 그래서 이제 갭이 되게 커요. 여러분들은 보통 9월 달에 다 끝나나요? 10월 둘째 주에 추석이 있던데. 추석 전에 다 끝나겠지? 그지?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추석을 좀 맘 편히 쉬지. 그지? 고등부는 그러지 못하더라. 자, 85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형식 동사 얘기 조금 더 하게 되는데,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바. 현실이라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have historically caused more materials use. 그러니까 그들이 역사적으로 야기시켜, 좀 더 물질적 사용을 더 야기시킨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뭘 만들면서 make가 오형식 동사라는 거 아시면 us라는 목적어 다음에 이 자리 무슨 자리? 목적격 보호 자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신다면 이 자리는 뭐밖에 올 수 없다? 형명, 즉 부사는 올 수가 없다라는 거 판단될 수 있겠죠. 그래서 dependent만 형용사로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번 틀린 거고요. 86번은 그들은 여전히 사용합니다. 그들의 앞발을 사용합니다. 뭐와 같은 앞발? 지금 like는 뭡니까? 전치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human hands, 인간의 손과 같은 앞발을 사용합니다. 지금 전적으로 뭡니까? 전치사 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치사 명사는. 형용사의 명사 수식을 방금 보신 거고요. 그 다음 87번도 한번 볼게요. They do not yet, 아직 have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지적인 sophistication, 인지적 정교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to 다음에 reason이 나오면 이 친구가 뭐냐면 추론하다의 의미가 있어, 기본적으로.
analytically 무슨 뜻이겠니 이거? analytically. analyze에서 왔겠지? 분석하다에서 온 단어야. analytic은 뭐겠어? 분석적인. 컬리는 뭐야? 새벽 배송이 아니라 뭐야? 이런 걸로라도 피식하세요. 알겠지? 또 이 와중에 또 하나도 안 웃긴데? 하나도 안 웃고 이러고 있는 친구인데 기분 좀 풀어. 여기 봐봐. 지금 계약이라고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여기 봐. 마지막 주. 우리 아들도 지금 오늘 절망하더라고.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니. 진격거를 아직 끝내지도 못했는데 지금 파트 3 지금 막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괴로워하고 있더라고. 어쨌든 지금 분석적으로 뭐야? 추론할 그런 인지적 정교함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reject니까 얘는 병렬 구조겠지. 누구랑 병렬 구조겠어? reason과 병렬 구조겠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거절할 수 있는 그리고 분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인지적 정교함이 아직 그들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analytically는 지금 딱 보니까 투부정사 뒤에 있네요. 그죠? and는 여기서 끝났을 거고. 그러면 analytically가 뭐 꾸며주고 있는 거야? 일반 동사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형부동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는 부사가 reason이라는 동사 꾸민 거 전혀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맞게 쓰인 거예요. 자, 88번 갑니다. just read 하고 쭉 가보는데 쌤은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볼게요. 아니야, 다 보자. 자, 봐. 읽어보세요. 커멘트들을요. 뭐 소셜미디어의 어떤 커멘트들,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로부터 온? 팬들로부터 온. 어떤 팬? 디스커싱, 토론하는 팬이야. 그 주말에 있었던 경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에 그 팬들로부터의 소셜미디어의 코멘트,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you quickly see, 넌 빠르게 볼 겁니다. see의 목적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believe, 의 주동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지, 그들이 could play, coach, manage, 스포츠 teams, 그 스포츠 팀들을 얼마나 그들이 플레이할 수 있고 코치할 수 있고 매니지, 관리할 수 있는지. 그치? 어떻게? 좀 더 성공적으로 된 뭐보다 those on the field, 그 필드,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성공적으로 팀을 관리하고 플레이하고 뭐 할 수 있는지, 코치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야. 여기 여학생들이 대부분이라서 글쎄 모르겠어요. 여학생들하고 저 편향되는 거 아니라 항상 그 옛날에 손흥민 토트넘에 있을 때 항상 끝나고 나면 그 스포츠 기사의 댓글에 항상 SNS, 그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 그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이걸 털어 맨날. 아, 손흥민은 왼쪽에다 써야 되는데 가운데다 써가지고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어쩌다 저쩌다 막. 아니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감독만 해도 막 수십 년 했던 사람들이고, 아니 선수들은 오죽해? 걔네들은 뭐 못하고 싶어서 못하겠어? 그지? 걔네들이야말로 진짜 수십 년 동안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다 대고 고작 그 해외 축구 좀 봤다고 뭐 발재간이 느리니 뭐 빠르니 뭐 요거를 막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많이 지들이 경기를 하고 코치를 하고 매니지를 하는지를 거기 가면 볼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more successfully는 위치가 지금 목적어 뒷자리인데 누굴 수식해주고 있는 거야? 이거죠. 얼마나 성공적으로 지들이 경기하고 코치하고 매니지하는지, 그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얘네 동사 무슨 동사? 이 형식 이외의 동사들이죠, 이 친구들. 비다, 비컴다, 겟다, 그로다에 없었던 동사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부사로 꾸며주는 거 맞게 쓰인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부사로 성공적으로 라고 해석했을 때 뭘 성공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보시면 앞에 있는 목적어를 성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팀을 성공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치? 저 팀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플레이하고 코치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니까 동사를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어를 꾸며줬다면 형용사가 정답이었을 텐데 동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부사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89번 저 한 문제는 해보시고 대명사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 간단하게 끝내도록 할게요. 자, 대명사는 세 가지 포인트만 좀 먼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격이 뭐라고 했죠? 격이 뭐라고 했죠?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역할. 그러니까 대명사가 단독적으로 그냥 명사처럼 하나 딸랑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명사에도 뭐가 있어? 데이만 해도 데이, 주격, them, 목적격, their, 소유격, theirs, 소유대명사. 그치?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 패턴들이 있다 보니까 걔네들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째 확실하게 좀 잡아두셔야 돼요. 이게 어법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서술형 중에서 맞춰 써야 되는 게 있거든. 변형시켜서 맞춰 써야 되는 게 있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격을 몰라가지고 댐 자리에 대어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명동, 명형이라는 문장의 프레임을 인지하자.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에 주어고 그 자리가 목적어 보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한 상태로 쓸 줄 아셔야 되는 거야. 쓸 때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내신에서는 서술형 싸움이에요. 진짜. 객관식은 어느 정도 다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서술형이 진짜 좌지우지야. 그게 서술형이 적게는 20여 점, 25점부터 많게는 40점까지 차이가 나거든. 인더공부 같은 경우는 40점이야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 40점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그럼 60점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신 점수. 진짜야. 정말 비참해집니다. 점수. 그러니까 서술형 관리 제대로 안 하시면 정말 비참해질 거야. 그러니까 2학기 때 빠르면 진짜 2학기 시작해서부터 그 다음에 아니면 겨울방학 2학기 때부터 마음 있으시면 서점 가시잖아. 올씀이라는 교재가 있어. 올씀. 여기에서 나온 교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듀, 우리 천일문이라고 아세요? 천일문, 어법끝, 어휘끝 이런 교재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출판사인데 여기서도 서술형 전문 교재가 따로 있어요. 고등학교 때 애들이 많이 넘어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심지어 선생님은 지금 현 고등학교 2학년 지난주에 교재가 다 끝났거든요. 랭크 77이라는 교재. 그 교재가 이제 지난주에 다 끝나서 서술형 연습을 따로 시켰어요. 선생님 이들한테도.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진짜 서술형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좀 그 느낌이라도 접근하자 싶어서 쌤이 애들한테 많이 얘기한 건데 혹시라도 뭐 까먹으신 친구들은 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서술형에 대한 인지는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고등학교 때 넘어져 진짜. 내 영어 실력을 떠나서 쓸 줄 모르면 진짜 완전 아사리판데 내 점수 진짜. 진짜 온데간데 없을 거야 내 점수. 진짜 중학교 때 막 90점 이상 맞았던 친구 서술형 대비 안 하잖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점수 맞을 거야. 쌤이 장담할게. 그러니까 서술형은 무조건 준비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걸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각 문장의 위치 판단이 되셔야 돼. 두 번째, 대명사의 뭐가 여러분들은 쓰세요. 대명사의 수도 알아셔야 됩니다. 수일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대표적인 게 제일 많이 나오는 대명사의 수일치가 대시냐, 도우즈냐. 이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대시냐, 도우즈냐. 혹은 이시냐, 데이 혹은 댐이냐. 그러니까 앞에 대명사라는 애들의 기본적 속성이 뭐야? 대신 쓴 명사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 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걸 선행명사라고 하죠. 먼저 쓴 명사. 그 선행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판단해서 그 명사를 받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단수명사 받았구나. that 혹은 it. 복수명사 받았구나. those 혹은 them, they. 이런 걸로 받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쌤, that과 it의 차이가 뭐예요? 얘네도 단수, 얘네도 복수인데 뭐의 차이예요? 차이가 있어. 뭐냐면 얘네들은 뒤에서 수식이 안 돼. 이런 걸 인칭대명사라고 하잖아. 이게 안 돼. 후치 수식이 안 돼, 얘네들은. 근데 얘는 후치 수식이 가능해. 얘네들은 후치 수식이 가능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 이거 우리나라 말면 맞는 것 같지? 그지? 봐봐. 부산의 온도는 더 높습니다. 어디보다? 안양보다 더 높습니다. 이거 왠지 말 되는 것 같지?
이거 맞아 틀려? 틀린 문장이에요. 오케이? 영어는 생각보다 논리적이어서 얘는 지금 뭐랑 비교한 거냐면 부산의 온도랑 안양이라는 지역이랑 비교한 거야.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야. 뭐랑 비교해야 돼? 안양의 온도랑 비교를 해야 돼. 그치? 그래서 여기 뭐 써줘야 돼? 더 템퍼러처 오브를 써줘야 돼. 더 템퍼러처 오브 안양을 써줘야 맞는 문장이다. 근데 더 템퍼러처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 반복되는 것에 뭐? 대명사를 써주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이 템퍼러처가 단수니까 is로 바꿔버리잖아? 그럼 또 틀려. 왜? 오브 안양이 전치사 명사로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거든. 후치 수식 안 되는데 있을 수 없겠지. 그지? 그래서 뭘로 써줘야 돼? 대수로 써줘야 돼. 그래서 대로브 안양이 맞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런 패턴이야, 이런 패턴. 그러니까 대시냐, 도수냐. 앞에 있는 선행명사를 단수로 받느냐, 복수로 받느냐. 그 생각 꼭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대명사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냐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 대명사는 뭐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뭐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우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뭐라고 읽는다? 마지막에 얘들아 좀만 힘내. 관계대명사라고 읽는다. 오케이? 자, 관계대명사에 접속사가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 얘들아 접속사 뒤엔 뭐 나오지? 다 왔어. 접속사 뒤에 뭐 나오지? 명사가 아니라 뭐지?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야 되고. 괜찮아. 접속사 뒤에 뭐 나오지? 부처님이 계신 곳? 절. 미안해요. 나이 들다 보면 이런 유머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알겠니? 절이 와야죠. 그쵸? 근데 그 부처님 절이 아니야. 얘들아. 주어 동사가 와야지. 그치? 관계대명사가 온다라는 건, 즉 접속사가 있다라는 건 뒤에 뭐가 확장된다? 절이 확장된다. 그게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관계대명사니까 불완전해야 되겠지. 그치? 뭐가 꼭 있다? 동사의 확장이 꼭 있다야. 근데 그냥 대명사는 그 뒤에 동사의 확장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 문제도 같이 풀어볼 거거든요. 빨리 요거 적어보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쌤이랑 같이 할 페이지 한 페이지만 딱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90번부터 94번까지 거기 있죠? 5문제. 역시 2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준비, 시작. 쓸 거 써보시고. 90 몇 번까지니? 4번까지 맞죠?
어때? 대명사 문제 좀 풀어보니까 조금 막연함도 없지 않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방금 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첫 번째 1번 보시게 되면 이세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렇죠? find it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 find it 다음에 얘네가 형용사잖아. 소피하고 unpleasant하다.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럼 저 목적어가 누군지를 보셔야 돼. 아, 참고로 여기 투부정사나 대절이 있다면 아까 공부했던 뭐죠? 투부정사나 대절이 있으면 가목적어, 지목적어라서 얘 맞게 쓰인 거야. 그치? 근데 아니야. 얘가 투부정사 대절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얘가 앞에 있는 선행명사가 있단 얘기야. 그치? 누군지를 보셔야 돼. 누가 소피하고 unpleasant한지, 언짢은지 한번 볼게.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이 like, taste, 좋아해. 취향을. 이거 뭐야? 고수죠, 고수. grind, 고수, 먹는 고수. 그 고수의 향을 좋아하기도 해. known as 뭐라고 불리는 미국의 이런 사람이라고 알려진 고수를 좋아해. 미국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실란트로라고 얘기하나 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알게 돼. 그게 비누 맛이 나고 언짢다라는 걸 알게 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이 얘기지. 반면에란 뜻이야.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누구? 이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누가 비누 맛이 나고 언짢아? 그대로 다 집에 갔니? 여기 봐. 여기 20명이 넘게 있는. 여기 봐. 얘 누구야? grinder. 얘 얘기하는 거야. 고수 얘기하는 거지. 고수. 그렇지? 그러니까 단수로 맞게 쓰인 거야. 얘 단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고유명사잖아. 그렇지? 식물 이름이고. 그렇지? 그래서 단수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91번에 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힘들어. 그렇지? 여기서 원도 앞에 있는 단수냐, 원스, 워에 s도 붙을 수 있거든요. 단수냐, 복수냐 이걸 판단하시면 되거든. 가장 명백한 방법은 identifying the genuine smile from an insincere. 이 진실치 못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미소를 식별하는 분명한 방법은 insincere one 이렇게 얘기해요. is that 이하입니다. 그러면 진실하지 못한 뭘 얘기하는 거야? 미소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미소를 받는 명사 단수의 원으로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원은 앞에 있는 명사의 불특정함을 그냥 받아주고만 있는 겁니다. 다 왔어 얘들아. 다 왔어. 마지막이야. 자, 하지만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if people don't spend all their money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돈을 쓰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저축하면서 some of it instead 그것들의 일부들을 저축하면서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그것의 일부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누구 얘기하는 거지? 저축하는 건 돈이잖아. 돈은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로 받는다? 돈으로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수로서 맞게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명사의 일치 문제가 핵심이라는 거야, 결론은. 자, 93번. 너는 condition, 조건화가 될 거야. 피하도록, something, 뭔가를, unfamiliar, 익숙하지 않은 뭔가를 피하도록 조건화가 될 거야. 그리고 약간 외국적인 것, 익숙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의 무언가를 피하도록 조건화가 될 거야. 왜냐하면 there is a high likelihood, likelihood는 가능성이란 뜻이야. 매우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요? that, 보통 우리가 likelihood that은 동격 대시입니다. 그것이 would be interested in killing you. 너를 죽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익숙하거나 외재적인 것에 어떤 것을 피하도록 너는 조건화가 될 것입니다. 라는 거야. 그치? 야, 니네 산속에 이렇게 가다가 나무 옆에 버섯이 하나 있다? 근데 너무 예뻐. 그냥 막 빨간색 막 점이 알록달록 박혔어. 그러니까 니네가 그거 딱 보고 나서 이거 먹으면 나 죽을 거야 라고 조건화가 된 이유가 뭐야? 누구 때문이겠어? 우리 조상님들 때문 아니겠어? 그치? 그게 내재적으로 쌓여온 지식인 거야. 나도 모르게. 그게 진화야 얘들아. 나랑 친구랑 초기 인간들이 손붙잡고 이렇게 가도 색깔 너무 예뻐. 먹음직스러워. 그때 뭐 언어가 있었겠니? 의가실까 하면서 먹겠지. 그치? 내 친구가 되게 맛있게 먹어. 나도 먹을까 했는데 친구가 잠깐 눕더니 안 일어나 이 새끼가. 그럼 끝난 거야 이거. 저렇게 생긴 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진화론적 지식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익숙치 않은 것들은 그래서 어떻게 피하는 습성이 조건화가 될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죽이는데 interested,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것에 해당하는 가능성은 뭐가 되겠어? 익숙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렇죠? 93번은 그래서 something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건 쌤이 버섯을 예시로 들었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사자나 호랑이 우린 무섭다고 알잖아. 근데 막 초기 인간들은 그런 걸 알았겠어? 야옹아 어영어영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이 없어져 막 그지? 얘 왜 이래? 했는데 이제 오른 다리도 없어. 이러면 안 되지. 미안합니다. 너무 잔혹한 얘기를 했네요.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을지 몰라. 우리가 덤벌하다고. 덤버가 뭐야? 어리석다. 즉 다시 말해 뇌의 크기가 is not necessarily indicator. 지표가 아니야. 반드시 지표는 아닙니다. 뭐에? human intelligence. 뇌가 크다고 인간의 지식이 좋다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죠? 하지만 it may mean 그건 의미할지 몰라. 우리의 뇌가 오늘날의 우리의 뇌가 are wired up. 타고났다. 다르게 타고났다. 그리고 아마도 좀 더 효율적으로 those of our ancestors, 우리의 조상들의 그것들보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조상들의 그것들은 뭐가 돼야 되겠어? 그렇지.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의 뇌랑 조상들의 뇌의 비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브레인에 S 붙은 거 보시고 dose가 역시 맞다라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문제들이 이제 틀리다는 걸 찾는 것이 주요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가 어떤 명사를 받아서 단수로 복수로 쓰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이랑 이제 100문장은 다 아직 못했지만 그래도 쌤이 답안지 드렸으니까 선생님이랑 고등학교 문장을 좀 경험해보는 시간이었다고 이 특강 시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볼 문장들이나 문제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린 대로 2학기 때부터 고등학교 문장, 서술형, 연습한 연습 진짜 무조건 해두세요. 그럼 진짜 내년에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고 그동안 특강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남아있으면 되나? 답안지 드릴게요. 잠깐만.